네, 이번 시간은 외신 핫이슈 시간입니다. 김영준 국방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소식부터 볼까요? 일본이 장사정 미사일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원인으로 북한을 지목했죠. 예, 새로운 언급은 아닙니다. 다만 일본이 정상국가와 군사 대국화에 북한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미사일 명분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이죠.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인데요. 북핵 위협을 거론하는 게 지속적인 명분이 되기도 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명분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장거리 미사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산케이 신문 보도로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이죠. 500km 사거리가 되고요. 제짐이라고 900km 그리고 토마호크까지 1,300km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들을 현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짐은 이미 2018년에 방위 계획과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 연구 대상으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네. 공격이 아닌 적에 의해 점거된 섬 탈환 같은 도서 방위용으로 그때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적기지 공격에 전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한 스트라이커 패키지라고 독자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긴 했었죠. 비용 문제로 저비용이 가능한 현재 장사장 미사일로 스트라이커 패키지보다는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커 패키지라는 것은 위성으로 표적 특정을 해가지고 적 레이더를 무력화한 다음에 항공에서 우세를 확보한 후에 전투기로 폭격하는 일련의 과정 능력을 구비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적국 내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요구를 한 상태에서 현재 비용적으로 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장거리 미사일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이고요. 적의 공격 실행 이전에 적 기지를 타격하는 무력화 구상이라는 점에서 현재 선제 공격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북한 기지 공격이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한국과 양해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이거는 일본의 방위권 차원이기 때문에 전혀 한국과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일본은 그동안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을 일본에 조준하고 있다, 일본 전역을 조준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면서 이제 그런 우려를 표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지난 10일에 산케이 신문도 이런 내용을 보도했죠. 산케이 신문은 지난 10일에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전역을 조준할 수 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을 배치하고 괌까지 노리는 무수단 등이 현재 보유되고 있고 배치까지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시험 발사한 신형 북한의 SLBM 북극성 3형은 일본의 베타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면서 일본도 SLBM 핵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2017년에는 북한은 ICBM급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ICBM 핵실험을 중단한 상태죠. 일본 정부는 핵무기 소형화 등에 현재 성공했을 거라고 보고 도서 방어용이라고 아까 언급했던 것들을 선제 타격이 가능한 적기지 공격 수단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게 이번의 차이점입니다. 네. 2017년 말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미국산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죠. 이지스 어시어 도입 사업을 검토했었는데요. 6월에 이것을 전격 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적기지 공격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런 속내는 따로 있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명목으로 이제는 중무장을 통해서 먼저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의도 아니냐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마이니치 신문은 또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전수방위, 즉 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공격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보였는데요. 네. 실효성과 비용 대 효과도 의문이 있다면서 사실 다른 입장도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 유미우리 신문이죠. 조금 보수적인 성향의 신문은 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순항 미사일까지도 활용이 필요하다면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일본 헌법 구조에 따르면 전수방어 이외의 모든 공격은 금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점을 우리가 검토를 한다면 북한의 선제 공격 가능성, 즉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서 미리 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고노다로 방위상은 적기지 공격 능력
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중무장에 의한 선제 공격이 사실상 북한이 됐든 중국이 됐든 주변국의 장거리 미사일인 재즘이라든가 토마호크로 선제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비용 효과 면에서 직접 폭격하는 것보다 이런 장거리 미사일들이 더 낫기 때문에 자민당 쪽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요?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죠. 트럼프가 본인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북한이랑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의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주목을 받았을 때 존 볼튼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미국 내 대북 업적을 다시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2기 때 당선이 되면 협상 가능성이 있으니 선거 전에는 방해 도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기상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사실은 준비하기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시도를 했다고 할지언정 졸속이라거나 정치적 쇼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기에 협상을 하겠다는 업적의 과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점들을 통해서 대선 전에는 이란이라든가 북한에게 도발을 자제할 것을 얘기하면서 2기 때 본인의 업적을 과시할 수 있는 북한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현지 시간으로 10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 연설을 하던 도중에 외부 총격으로 긴급하게 퇴장하는 일이 있었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청와대 밖에서 총격 소리가 있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를 했었던 그 시간에 3분 정도 지나서 우편 투표 관련한 발언을 하다가 경호하는 쪽에서 긴급히 대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대피를 한 후에 5분 있다가 다시 나타나서 총격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총격했던 사람은 체포가 돼서 경호에 의해서 사살이 됐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선거 전에 여러 가지 미국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준 국방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